정말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몰라요. 예를 들면 모두 뭐에 쓰면 없다고. 그쵸? 학원 선생님이 어느 분이 선생님인지, 물론 선생님은 많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무도장에 가면 너도 나도 다 선생님이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 지역에서 어떤 분이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춤을 어떻게 하면 잘 출까요? 라는 그런 주제를 놓고 하는데 그분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의견이잖아요. 그리고 또 정보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그쵸?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정말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는, 그게 저의 임무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 그러냐면은 어떤 분은 그렇게 이기적으로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원 원장님들 뭐 돈 벌어먹으려고 스텝을 만드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도 참 맞지 않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튜브를 해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렇게 많이 벌거나 노력한 대가만큼 정말 많이 벌리는 거 아니고, 그냥 정말 기본 수준에서 우리가 적당하게 현상 유지 정도에서 떼돈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나가는데, 조금 뭐 좀 되려고 그러면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사실 그건 아니고요. 춤을 홍보하는 것도 그냥 막연하게 저 사람 뭐 돈 좀 벌려고, 아니면 자기 홍보만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참 많은 분들에게 우리 리듬 댄스 안에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는 거. 요즘 다 홍보 시대잖아요. 식당 하나를 차려도 팜플렛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초청장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학원이 오픈했다든지 아니면은 또 어떤 새로운 어떤 좋은 제품이 나오면 그 제품도 선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스텝을 내가 또 개발해서 사람들에게 유익한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정보거든요. 시연을 하시는 것도 그래요. 시연을 하시는 것도 저분이 나와서 시연하는 걸 물론 자기 취향이 아니라서 뭐 안 좋게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 패가 이렇게 갈린다라기보다도 취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저 춤을 보고 저거 진짜 완전 내 스타일이다, 저 선생님 어디 계신지, 그래서 시연을 또 홍보를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고, 홍보가 정보니까요. 그렇게 해서 또 보여주고, 또 모르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잘됐다, 내 지역에 저런 선생님이 계셨구나 라고. 그래서 홍보는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리듬 댄스인들이 뭔 얘기합니까? 리듬 댄스 춤 이야기하고 학원 얘기하고 선생님 얘기하고 시연에 대해서 얘기하고 춤 잘 추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쵸? 요즘 우한시의 그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제가 엊그저께 무도장은 아니지만 학원에 이렇게 가봤는데 그래도 노는데 마스크를 쓰고 노시더라고요. 야, 열정이 대단하시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왔네요. 또 누가 주셨는데, 새 알림 없음 님 처음 방문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언제든지 반겨드립니다. 여기는 리듬 댄스 주제를 가지고 리듬 댄스 방송을 하는 춤수다쿵입니다. 춤수다쿵의 저는 영상 제작자, 또 춤수다쿵의 영상 촬영하고 편집도 하고 제작도 하고 이렇게 실시간 방송도 하는 리듬 춤에 완전히 올인하고 있는 저 이강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춤세상 춤 이야기로 밤을 세우고 또 세우고 까맣게 태워도 행복하고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주제는 오늘 리듬 댄스 잘 추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함께 하고 있고요. 의견을 공유하겠습니다 라고 했고요.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 주시면은 전화 받고, 내 생각에는 홍보하셔도 돼요. 학원 홍보도 괜찮고. 자막 이렇게 좀 치기 어렵지 않으세요? 저도 어려운데. 이거 귀찮아요. 그죠? 우리 나이는 그냥 말로 하고 그냥 눈으로 보고 그런 게 좋지, 글 쓰고 뭐 이렇게 뭐 자막 두들겨서 애들처럼 막 빠다다다다다 두들겨서 막 댓글 막 올라가는 거, 이거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우리 나이 때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전화로 몇 마디 그냥 하고 말지. 그리고 또 누워서 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죠? 누워서 보시는 분들은 침대에 누워서 좋잖아요. 핸드폰 딱 꺼내 들고. 그죠? 보면은 이렇게 가로로 보면은 댓글도 아주 큼지막하게 왼쪽에 보면은 이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지난 댓글들도 이렇게 내려보면은 어떤 분이 무슨 글을 썼는지 지난 글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구나, 이 사람 들어왔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리듬 댄스 하시는 분들끼리 말없이 작은 창이나마 온라인에서 이렇게 채팅으로나마 이렇게 인사 나누고, 서로가 서로 또 인사 나누면서 나도 들어왔는데 막내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해병대님께서 또 그렇게 인사를 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채팅창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안현이님 안 그래요? 해병대 땡벌님, 그 땡벌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그 땡벌자는 왜 붙였을까? 굉장히 궁금해지네. 그죠? 해병대 땡벌, 혹시 저는 모르고 있는, 해병대를 다녀오신 분만 알고 있는 땡벌이라는 그런 어떤 그런 군가가 있나? 해병대에서는 네, 좋은 노래들이 많잖아요. 그죠? 예. 시궁창가 뭐 이런 거. 또 뭐야, 동기가. 동기가라는 노래 진짜 좋았는데. 예, 하여튼 해병대 하면은 한국인들의 남자의 참 자랑거리죠. 예, 자랑스럽죠. 평생 두고두고 군대 얘기만 나오면 그냥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있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해병대 땡벌님. 자, 그래서 오늘 리듬 댄스 잘 추려면, 만약에 글쎄요, 저도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또 여러분의 의견과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그래요. 우리 원래 그 리듬 댄스 처음에 뭐든지 다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베이직이라는 게 있고, 그거는 뭐 줄을 쓰더라도, 그쵸? 기준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이렇게 쫙 줄 맞춰서 쓰는 것처럼 어느 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기준이 없이 그냥 오합지졸로 대열을 쓰게 되면은 그거는 오합지졸이라고 부르고, 춤이 리듬 댄스가 과연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떤 베이직을 통해서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 춤인지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고 그냥 추게 되면 무슨 춤? 예, 춤을 잘 모르고 그냥 무대뽀로 그냥 스텝만 밟는다 해서 다는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기준을 알고 추는 게 참 좋을 것 같다. 네, 어제 누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짝사부님께서 얘기를 하셨나? 맞다. 그분께서 베이직을 좀 열심히 학원에서 잘 가르쳐서 내보내면은 춤을 훨씬 더 잘 출 텐데 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거기 답변을 드리기를, 물론 그러고 싶죠. 그게 원칙인 것도 알고는 있는데 현실은 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많은 그 춤을 지금 좋아하시는 분들 또 내지는 학원에 가서
뭔가를 새로운 춤을 또 습득하시려는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 지금 현재 입장을 보면은 어떤 어느 정도 위치에 자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새로 나오는 그 춤이 아니라 새로 나오는 스텝들에 대한 매력에 이끌려서 그 춤을 한번 그 스텝을 그 춤 사이를 한번 표현하고 싶어서 그걸 배워보기 위해서 학원에 가는 경우가 단데 그런 분에게 물론 처음 오신 춤을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라면 뭐 기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가르쳐줘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나 리듬 댄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준이 다 넘어선 분이라서 그래서 그분들에게 뭔가 베이직 기준을 가르치려고 들고 시간을 좀 길게 잡는다면 다 싫어할 거예요. 그런 현실에서 부닥치기 때문에 뭐 춤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늘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댓글에서 보면은 춤을 제대로 알고 춰야지 기본의 기본도 모르면서 나와서 춤춘다고. 물론 그분이 그 스타일을 추기까지 어떤 베이직을 어떻게 밟아서 어떻게 어느 경력을 가지고 추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단정을 짓나요? 사람 춤을 딱 보면 그냥 한 번에 아나요? 그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내 취향이 아니기 때문에 내 취향이 아니라고 해서 춤을 못 춘다라고 딱 잡아서 얘기하는 거는 좀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선생님들이 많은 거는 사실인데 근거 없는 이야기는 참 좋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선생님들이 너무나 많이 기본도 없이 나와서 춤을 가르친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그분이 과연 그 선생님들을 만나보고 그분이 어떤 구력을 가지고 어떤 기본을 가지고 그분이 가르치는 어떤 특징이 뭔지도 정확하게 낱낱이 알고 계시다면 그분에 대해서 그래도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는 부분인데 말을 너무 막 하죠. 따잡아서 얘기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건 반대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취향이라는 거는 각자가 다 생각이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베이직을 갖고 있으면서도 똑같은 우리 리듬 댄스를 추고 똑같은 66 통합바를 추더라도 사람마다 조금씩 같은 스텝을 쓰는데도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매력이잖아요. 왜 매력일까요? 우리는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생김새가 다 다른 것처럼 무도장에 갔을 때 뻔한 춤 추는 사람 뭐가 재밌겠어요. 다 똑같이 추는 춤이라면 그쵸?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스타일의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 분과 손을 잡아서 오늘 재미있게 하루를 어떤 리듬감을 느끼면서 어떤 스텝을 또 저분 스텝 진짜 잘한다 라는 그런 그죠?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이에요. 도대체 246 따닥발, 하나발, 66 통발 이런 거 누가 만드나요? 누가 만들긴요. 그거는 누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춤을 추다 보면 기본이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체되어 있는 건 좋지 않고요. 일단은 댄스 홍보하시느라 애쓰시네요. 리듬 댄스 사랑하면 당연히 홍보도 하고 당연히 리듬 댄스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좋아서 그래요. 좋아서 좋게 봐주세요. 그리고 같은 ZMF ALDK 님께서 같은 학원에서 나온 분들은 거의 발이 잘 맞지만 학원이 틀리면 각각 다른 듯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리듬 댄스 잘 추려면입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누구나 다 스텝으로 놀아도 모두 다 잘난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쵸? 자, 우리 사회 속에는 이제 막 태어난 아이도 있고
산전수전 다 겪어서 인생을 다 알고 사는 우리들 나이 때 노련한 분도 있고, 또 5살, 6살, 7살, 미운 7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존재를 해야 하나의 사회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스텝들 나와서 그 스텝들을 익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또 스텝의 끝이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제가 이 대답부터 먼저 할게요. 자, 우리 그 조선시대, 양반시대에 정말 좋은 문화였고 좋은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10년, 20년, 30년, 40년, 100년 이렇게 흘러서 그 문화가 좋았다고 해서 일관성 있게 그냥 그대로 우리가 아직도 세상이 발전하고 변해가는 이 시대에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계속 바뀌어야죠. 계속. 왜냐하면 계속 세상은 달라지기 때문에. 세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거기 못 따라가는 건 아닌가요, 혹시? 예를 들어서 스텝이 새로 나온다는 것은 그냥 만들어내려고 애를 써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오늘 리듬테에서 잘 추려면이라는 제목이잖아요. 정말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한 가지가 뭐냐면, 정말 기준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기준을 완전히 섭렵한 사람은 그 이상의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매력이 있는 거죠. 근데 베이직이 굉장히 중요하고, 베이직이 상당히 그 리듬 댄스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그런데 누구나 베이직대로 추지 않죠. 왜냐하면 개성 있는 우리는 예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베이직대로 추는 거를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술은 각각의 개성에 각각의 특징이 같은 베이직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다 섭렵한 그 사람들이 춤을 추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구사가 되는 게 스텝입니다. 그래서 그 스텝이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춤을 잘 추다 보니까 춤들의 스텝들이 나도 모르게 리듬 6박자를 가지고 놀다 보니까 스텝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해서 잘 추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스텝이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 나는 굉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미안하지만 스텝이 유행하고 사람들이 그걸 많이 춘다면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호환이 안 맞는다는 얘기도 그래요. 어떻게 처음부터 호환이 맞아요? 이제 스텝 레벨이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문화라고 하는 거는, 사회라고 하는 거는 하다 보면 맞추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이지, 안 맞는다고 물론 좀 안 맞을 리는 없어요. 사실은 제대로만 한다면. 6박자이기 때문에. 리듬 6박자밖에 더 됩니까? 그걸 밟아 나가는데 약간은 어긋날 수도 있고 약간은 손에 텁텁한 느낌이 들 수는 있지만, 춤이기 이전에 사람과 사람과의 상대이기 때문에 서로 완전히 이빨 맞듯이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리듬 댄스 아무리 잘 춰도 내 손에 쫙쫙 떨어지는 사람 없습니다. 예, 춤이라고 하는 거는 예의를 갖추고 서로가 좀 약간 어긋나는 맛이 있어도 저 사람과 내가 함께 맞춰 보려는 그런 마음 자세가 먼저고요. 어떻게 안 맞습니까? 6박자인데. 예, 6박자인데 약간 어긋날 수는 있다고, 감각이 틀리다고 할 수 있죠. 왜냐면 취향이 서로 달라야 또 맛도 있는 거고요. 그쵸? 취향이 달라야 맛이 있죠. 척척 맞아 떨어지고 너도 잘 맞고 나도 잘 맞고 가는 데마다 다 잘 맞아. 그럼 뻔한 춤이잖아요. 그러면은 무도장 가서 무슨 재미로 놀아요. 호기심도 없고 그냥 일관성 있게 베이직대로 그냥 공장에 찍어낸 제품처럼 착착 잘 맞아 떨어졌어. 그럼 재미 하나도 없어요. 재미없는 거예요. 춤이라는 것은 각자가 다른 개성들을 가지고 다른 예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맛을 보는데 있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제품도 그렇고, 휴대폰을 하나 샀는데 1년이 지나서
2년이 지나서 다른 사람 다 새 제품 나와가지고 업그레이드돼서 쓰고 있는데 나만 일관성 있게 옛날 거 가지고 쓰면은 왠지 초라해 보이고 나조차도 싫어져요. 나조차도 싫어져요. 핸드폰이. 아, 새 거 하나 좀 사봤으면. 그쵸?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춤이 맞아야 재미있다는 거는 맞춰가야죠. 어차피 딱딱 맞아떨어진 건 없기 때문에 맞추려는 노력하는 그 자세가 더 예쁜 거고요. 거기에서 더 호기심도 있고 또 다른 취향의 맛을 본다라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해외 놀러 가더라도 한국에서 먹어보지 못한 거, 한국에선 구경할 수 없는 거, 그 귀한 걸 한번 경험해 보는 거. 그 외국 나가면은 새로운 곳, 새로운 장소를 구경하고 싶어 하고 그런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주제가 약간 어긋나서, 왜 댓글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있노라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정말 그 의견이 나하고는 틀리다 그러면 전화 한번 주세요. 전화해서 많은 분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저랑 통화해서 좋은 의견을 다시 우리가 통합할 수 있도록 하면 되죠. 그래서 우선 먼저, 만약에 기준이 없이 춤에 대한 걸 잘 모르고 그냥 춘다면 그건 막춤이죠. 막춤이에요. 그래서 리듬 댄스는 리듬 댄스의 근본이 있고 기준이 있고 베이직이 있고 특징이 있고 원리가 있죠. 그거를 먼저 몸에 습득하고 나면 어느 누구하고라도 양발을 써도 상관이 없고요. 따닥을 써도 상관이 없고요. 선생님들이 만들어내는 그 스텝에 멋있는 그분들은 베이직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스텝들이 나오는 건데, 아직 거기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스텝에 반하죠. 그래서 야, 춤 배우고 싶다, 참 나도 저거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또 가서 배우는 거고. 스텝이라는 거 자꾸 새로 나온다는 얘기는 선생님들이 일부러 만들어내서 상품을 만들어서 팔려고 해서가 아니라, 만들어 하다 보니까 좋은 제스처가 나오고 스타일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그 부분을 좋아해 줬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무리 잘 만들어내고 아무리 좋은 스텝이라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소비자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그 스텝은 무용지물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이지, 선생님들이 무조건 뭐 스텝 만들어냈다고 해서 다 유행하면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스텝도 자주 나오는 것이고, 자주 바뀌는 걸 좋아하잖아요. 진짜 바뀌는 거 좋아해요. 지금 사람들은요. 어제 시연했던 분이 몇 달 전에 시연했던 분이 또 나와서 시연을 했는데 바뀐 거 없이 그냥 그대로 똑같이 추면은 안 봐요. 관심 안 가져요. 그럼 원장님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집에 돌아가서. 아, 내가 밀렸나? 딴 사람과 조회수 왜 이렇게 나한테 관심을 안 주지? 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아, 나도 좀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또 춤을 잘 추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스텝들이 각광을 받게 되면은 기분 좋은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다르게 한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은 다 변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변화무쌍한 걸 좋아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내가 거기 못 따라가는 건 아닌가? 일부. 만약에 지금 나오는 춤들이나 스텝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적응하고 춤을 잘 추고 계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 안 하죠. 할 이유가 없죠. 재밌으니까. 잘 되니까. 시대에 잘 부응하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추는 대중적인 춤 속에 내가 합류가 돼서 잘 어울리고 재밌게 놀고 있는데 불만이 있게 뭐가 있겠어요. 안 되고 바뀌어가는 것들이 불만이고 이러면은 혹시 내가 뭔가에 좀 따라가지 못하는 게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취미생활을 하는 거고요. 취미생활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직업이 우리 원장님들은 이제 사업을 하시는 거니까
우리 일반 춤추는 사람들은 취미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스텝들이 이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좋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진짜 좋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스텝들 여기도 만들어내고 내일 또 나왔어. 스텝이 또 나왔어. 또 나왔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왔어. 근데 우리 어차피 6박자 리듬 기본이 있는데 그 스텝들이 많다는 거는 그걸 매력이 있으면은 내가 내 춤 사이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무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소총 하나밖에 없었는데 수류탄도 생겼고 기관총도 생겼고 바주카포도 하나 생겼고 미사일까지 생겼다. 세상 다 잡아먹는 거죠. 뭐. 우리 게임 하는 거 못 봤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자꾸만 착용하는 거. 마찬가지로 스텝들이 많은 거를 모두 다 착용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봤을 때 내 춤에다가 이 스텝을 하나 얹어 저 스텝 하나 얹어 그래서 하나의 루틴을 내 루틴을 만들었어. 나의 개성을 만들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야 잘하십니다 라고 박수 쳐주는 그런 춤을 만들어내는 무기들이 여기저기 도처에 널려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스텝이 많아서 춤이 근본은 바뀌지 않았어요. 리듬 댄스는 6박자 짝으로 추는 거, 짝을 강조하는 춤, 양발을 쓰는 그 보법의 어떤 유행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명칭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리듬 댄스의 그 특징과 그 베이직과 이런 것들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점점 디자인이 좋아진 거예요. 뼈대는 그대로 있는데 골격은 그대로 있으면서 인테리어 외부에 타일로 참 멋있게 붙이고 아니면은 뭐 디자인을 멋있게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점점 예쁘게 꾸미는 거 그게 바로 스텝이거든요. 다 맞는데 지나간 스텝을 안 하니까 문제죠 라고 해주셨어요. 전화가 드디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강님. 네. 네, 어제 그 방송을 보고 오늘 두 번째 보는 건데요. 네 어디 계신 누구시죠? 소개부터 상당히 고생이 부탁드립니다. 많습니다. 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춤을 춘 지는 뭐 한 86년도부터 춤을 배웠어요. 86년도요. 네. 예, 아시안 올림픽 시작했을 때네요. 예? 아시안 올림픽이었을 때. 예, 그렇죠. 네, 압니다, 저도. 네. 뭐 이강님이 그 지금 네? 하시는 좀 방송하시는 거 보면 열정이 대단하신데. 예, 좋아서 하는 거죠. 다 좋아서 하는 거죠. 예. 뭐 어떻게 보면 네. 춤 매니아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봉사하시는 것 같아요. 봉사 아니고요. 혹시 이 방송 공개 방송 나가는 건가요? 그럼요, 당연하죠. 아, 그래요? 네, 원래 예. 제가 왜 이 방송을 시작했냐면, 예. 저 혼자 얘기하고 혼자 강좌를 했을 경우에 예. 불공평하잖아요. 저 혼자 얘기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주셨을 때 저는 제 생각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아, 예. 다른 분이 또 다른 의견을 주면 그 또한 존중해 줘야 되고 그 의견도 청취를 해야 되는데 나 혼자서 들으면 나 이기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서 판단은 전화 주신 분이나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청취자들이 들으면서 맞아 그 얘기 맞아 이렇게 판단 내리겠죠. 네. 어떻게 좋은 의견 좀 주십시오. 예,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뭐 어제도 보고 네. 이제 오늘도 이어서 이제 방송을 이제 관심이 있다고 보는 거겠죠. 아, 당연하죠. 사랑하니까 리듬 댄스 사랑하시니까 그런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 제가 뭐 전화할 일도 없는 거고요. 당연하죠. 예. 아, 근데 지역이 어디세요? 참. 아, 저는 이 서울입니다. 서울이요? 동네는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이제 가끔 이제 이강희 씨 얼굴도 보고. 아, 저 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래요? 아, 창피해라. 아, 항상 뭐 제가 이렇게. 네네. 이강희 씨를 뒤에서 이제 지켜보고 있고. 가는데 뻔하잖아요, 우리 서울에, 그죠? 아, 그 당연하죠. 예, 뭐, 원투쓰리나, 뭐, 서울이나, 아니면은, 저, 청량리나.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네네. 뭐, 제가 이제 옳다고 하는 건 아니고. 네네.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그 매니아로서 춤을 춰다 보니까. 네. 이렇게 또, 또, 한마디를 또 이렇게 좀 거들어 보고. 네. 앞으로 또 우리 그 춤추는 그 매니아들을 위해서나 아니면은 앞으로 미래 발전을 위해서. 네.
이게 한마디를 좀 거들어 볼까 해가지고 한번 전화를 드려봤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항상 저는 예. 어떤 우리가 이렇게 좀 안 좋은 면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약간의 코로나 때문에 침체도 좀 됐고. 그런다 그렇죠. 하더라도 긍정적인 마음이 우리 발전에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엊그저께 이제 한번 놀러 갔는데, 네네. 아니,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원인이야,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우한 코로나 네네네. 때문에. 그렇죠. 네. 사람이 없다 보니까. 네. 없다 보니까, 매니아가 없으면 당연히 뒤돌아 나와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건데. 네네. 이제 그것도 이제 문제지만은. 네. 어제 이어서 이제 제가 이제 방송을 쭉 듣다 보니까. 네. 이강인 님이 지금 하는 말씀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데. 네네네. 좀 보충돼서. 네네. 우리 앞으로 우리 중 매니아들한테. 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네. 우리 리듬짝을 사랑하는 모임들이. 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확산이 되고. 네. 또 보급이 되지 않을까. 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전화드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네네. 제가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좀 이렇게 청취를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유, 그럼요. 좋은 의견 주셨어요. 예.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제 86년도부터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래되셨어요. 그죠? 네. 상당히 오래되신 분인데. 이제 어저께 이제 이강인 님이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옛날에 우리가 춤을 출 때. 네. 리듬, 라틴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한국의 춤에 대한 그걸 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일자 나오기 전에. 네네. 일자 나오기 전에요. 일자 베이직, 삼각 베이직 말하는 거죠? 그렇죠. 삼각 스텝을 했지 않습니까? 삼각 춤이 있고 삼각 스텝이 있고요. 삼각춤을 췄잖아요. 그죠? 삼각춤이 먼저죠. 삼각 스텝보다. 그렇죠. 삼각춤을 추고. 지금 지루방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죠. 네, 삼각춤부터 이제 춤을 배웠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박자 춤이 힘들다 보니까. 네네. 이제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일자 춤이 또 이제 나오고. 그렇죠. 사람들이 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좀 배영돼가지고 리듬을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온 게. 난스텝이었죠. 난스텝도 치고. 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리듬짝도 나오고. 리듬짝은 2000년 다 돼서 거의 나왔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사박도 나오고. 사사박도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이사력 또 등장을 하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따닥발도 하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이제 대전에서 이제 보급했던 쌍쌍발. 예, 좀 멋있는 춤이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삼박자 춤도 이제. 네네 같은 춤인데. 네, 했고. 네. 그러다가 이제 66발이 이제 통합발로 나와가지고. 네네네. 춤을 이제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다 이제 우리 춤추는 사람들은 다 알겠죠, 그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런 얘기를 우리 경험 있는 이런 구력 있는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면.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보통 얘기를 하기를 이제 아까도 이제 댓글에 이제 올라왔는데 팩트를 말씀해 주세요. 팩트만 좀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같이 함께 쳐왔던 사실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제가 말씀드린 있었던 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팩트를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네.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사교 춤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요? 예, 그랬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교 춤이 있고, 그 다음에 라틴도 있고. 다 좋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살사라고 하는 춤도 있었죠? 살사도 있죠. 예, 당연히 있죠. 예. 그 춤의 종류는 상당히 여러 가지 분류로 이제 분류할 수 있는데. 네, 장르가 다 달라서 그렇죠. 예, 장르가 달라서 그런 거죠. 네네. 근데 제가 라틴도 경험해보고 사교, 살사도 다 해봤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렇게 심도 있게. 네네. 좀 연구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네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라틴이나 사교나 살사나 이런 탱고나 이런 춤을 보면은. 네. 대개는 짧게는 10년, 50년, 60년까지 지금 기본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게 변함이 없더라는 얘기죠. 네네. 변함 없는 것도 있고, 있어야 좋은 것도 있고. 그렇죠. 네, 변함이 없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거기서 보니까 네. 기본의 베이직을 시작해서 예. 초급, 중급, 고급을 해가지고 네. 또 업그레이드되는 게 계속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그 매니아가 많이 분류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춤에 우리가 통틀어 리듬이라고 하는 춤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네. 변천사가 너무 짧고. 네. 변천사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배우려고 하다 보면은 매니아들이 배우려다 보면은 새로운 게 또 나오고 새로운 게 또 나오다 보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기존에 오래 했던 사람들이. 네. 내가 이 춤을 새로 나온 춤을 빨리 섭렵을 못 해가지고 빨리 배우지 못 해가지고 네. 뭐 어떻게 보면 아쉬움도 있죠. 빨리 배우지 못했던 아쉬움도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벌써 한 30년이 훨씬 넘어 30년 중반 30, 한 4, 5년 지났는데 네네.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분들 많이 기다리시니까요. 좀 네, 시간이 없다 보니까 네네. 오래간만에 가보면은 66발이 나왔는데 아니 지금 배운 지 한 열흘도 안 되고 일주일도 안 된 사람이 네. 이 춤을 못 춘다고 아주 관세라고 그냥 어떻게 속된 말로 팽을 당하는 거예요. 네. 야, 그래서 춤의 춤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네. 또 먼저 새로 나온 춤을 먼저 배웠다고 해가지고 네.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배웠던 사람을 괄시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느낌도 받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사람의 인성의 문제고요. 예, 춤을 추시는 분들의 각자 개인의 인성의 문제고, 네. 예,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질이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첫 번째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빨리 첫 번째는 왜냐면 시간이 한정돼 있는 시간이라. 예. 다른 분들 많이 질의하시니까요. 어차피 뭐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네네. 이건 의견을 주시는 세 가지만 네네.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네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세 가지요. 네. 예. 짧게 이제 네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만 얘기 예. 많이 하셨으니까요. 예.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네.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제 우리가 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은 세계에서 이제 내놓으려 할 수 있는 것이 뭐 태권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제 결론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네. 태권도 1장에서 8장까지 있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흰 띠, 뭐 노란 띠, 파란 띠, 빨간 띠, 검정 띠에서 고려, 금강, 태백 뭐 이렇게 해서 8장까지 이루어지는데. 네네. 기존에 단수가 아무리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네. 제가 춤에 비교하면은. 아이고, 이 얘기 너무 길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제가 말씀을 어차피 나온 김에 할게요. 네, 너무 지금 시간 많이 들어갔어요. 네. 단수가 높은 사람한테. 네네네. 새로운 품새가 나왔다고 해서 기존 걸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네네. 뭐 두 가지 세 번째. 네, 그러니까 이제 무시하지 말자. 기존의 옛분들을. 네네. 제가 이제 마지막에 두 번째, 세 번째 빼겠습니다. 네네. 네,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은. 네. 제 바람입니다. 뭐 우리 이강인 씨한테 하소연 하는 정의 제 바람은. 네. 우리 이제 246에서 지금 바닥발 해가지고 지금 66발을 넘어왔는데. 네네. 만약에 제 바람은 한다면은 그 춤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네네. 그 발로 하나하나 선생님들이나 우리 그 원장님들이. 네.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네. 초급, 중급, 고급 나누듯이. 네. 그 한도 내에서 변화가 주는 거는 상당히 좋은 바람인데. 네. 어제 배운 따닥발을 오늘도 하나도 못 써먹게끔. 이 사람은 못 써먹게끔. 네네. 이렇게 변화되는 게 너무 아쉽다라는 얘기죠. 제 의견도 또 따로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화 끊고 제가 말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어디 서울에 어디시라고 그랬었어요? 저요? 네. 저는 뭐 춤을 사랑하는 말 그대로 텐션하고 리듬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아니라 서울 지역에 사시는 곳이? 저는 역삼동 살아요. 역삼동에 계시고 저는 부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 자주 뵙는 분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또 인사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 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전화 잘 들어봤습니다. 아, 지금까지 한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결론은 무분별한 스텝 제조란 소리. 양지루방님, 팩트를 말씀을 드렸고요. 무분별한 스텝의 제조란 소리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리듬 댄스는 스텝을 중시 여기는 춤이 아니었다 보니까, 시대가 지나면서 사람들이 역동적인 걸 원하다 보니까 원장 선생님들이 만들어내서 제조를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점,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춤은 사실 일관성 있게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라는 점. 왜냐하면은 우리는 육박을 리듬 요리를 하는 춤이지, 요리를 하다 보면 스텝은 자연스럽게 이렇게도 만들어지고 저렇게도 만들어지고 양발을 쓰기도 하고 따닥을 쓰기도 하는데, 그 기본이 정말 잘 되어 있다면 따닥이 나와도 걱정이 없고요. 그 다음에 육육을 해도 양발을 해도 육박의 리듬의 어떤 계속 반복되는 패턴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고 음악을 들을 줄 알고 음악에 대해서 요리를 할 줄 안다면 스텝에 대해서, 그렇게 새로운 스텝들에 대해서, 새로운 취향의 스타일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 스텝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누구나 다 춤은 다 중요하고 춤은 모든 레벨이 있다고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레벨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말하자면은 정말 기본이 잘 돼 있어 스텝을 나도 모르게 만들어내는 그 정도의 실력에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스텝 때문에 새로운 스텝 나오면 헤매고 있을 사람도 있고요. 그 스텝 아무것도 아니야, 요리할 수 있어 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 레벨들이 다 달라요. 그게 하나의 문화라는 거죠. 시간이 흘러가면 내가 좋아했던 취향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리듬으로. 아직은 시간이 흘러가지 않아서 구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닐까? 나의 레벨을 누구나 다 높게 생각을 하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다 다른 레벨을 갖고 있는데, 그 레벨 속에서 내가 스텝이 만들어지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다 배울 필요 없다고요. 물론 다 배워가지고 다 내 거 만들면 좋죠. 저도 지금 나오는 스텝들 제가 잘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스텝 6박자 리듬만 잘 갖고 놀아도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리듬만 가지고 노셔도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고 그러든가요. 기본 베이직만 갖고 왔다 갔다 하는, 자리 바꾸기만 해도 거기에 대해서 못 논다고 얘기하는, 스텝 좋아하는 사람은 그 스텝 좀 집어넣으세요라고 자기 취향을 요구를 하겠죠. 맞는 사람하고 놀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안 맞더라도 좀 우리가 같이 한번 좀 가르쳐 주세요 해가면서 서로 나누면서, 그 나눔에 어떤 재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텝이 많이 나온다고, 그렇죠. 사실 따닥을, 기본이 잘 돼 있는 사람은요, 따닥, 양발 스텝, 246 다 리듬 댄스입니다. 기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런 말 하면은 사람들이 자꾸 춤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춤 바뀐 적 없어요. 취향이 바뀌었을 뿐이죠. 시대에 따라서. 노는 스타일이 바뀌었을 뿐이죠. 리듬 댄스는 줄곧 리듬 댄스라니까요. 이름이 바뀌었고, 246이 6박자 아닙니까? 짝을 강조하는 춤 아니에요? 단지 생략하는 부분이 좀 많아졌다 뿐인 거고요. 예. 춤이 맞아야 좋다고 하는 거는, 내가 그러면은 못 맞추고 있는 나 자신을, 어떤 다른 부분을, 베이직 6박을 좀 더 이해하는 부분 쪽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고요. 춤이 바뀐 적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리듬 댄스는 줄곧 끝까지 리듬 댄스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요구하는 거에 의해서 춤의 취향이, 이게 팩트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246 나왔을 때 그게 사실은 춤 잘 추는 사람들의 보법이에요. 춤 못 추는 사람들이 그거를 246 하기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춤이에요. 왜냐하면 숙달이 잘 된 사람들이, 리듬을 갖고 노는 사람들이 쿵을 생략하고도 놀 수 있는 춤. 그래서 근데
처음 추시는 분이 짝만 가지고 논다고 3개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춤은 6개거든요. 단지 짝이 강조돼 있고 쿵이 약화돼 있을 뿐인데 6개의 리듬을 다 듣고 다니는 춤인데 짝 3개밖에 안 듣는 거로 착각을 하시니까 당연히 어렵죠. 246이라고 하는 게. 따닥발도 약간의 변칙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 내내 6박자 안에서 조합을 한 거거든요. 61234가 됐든 66224가 됐든 그 스텝을 밟는 거에 대한 어떤 조합일 뿐인 거지 그것이 완전히 다른 춤이 됐든 따닥발이라는 춤이 나온 게 아니라 따닥발 스타일의 취향의 춤이 된 것이죠. 내내 246 속에 있고요. 내내 리듬 댄스 속에 있는 보법의 취향 그때의 유행일 뿐입니다. 또 한 가지 66발은 양발을 쓴다는 게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춤을 추는 데 있어서 스타트 스텝 빼고요. 기본 6박자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스텝 하나에 돌아가는 패턴을 봤을 때 6박자를 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6, 1, 2, 3, 4, 6부터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4부터 시작한다든지 첫 스타트 카운트 매기는 게 달라서 그렇지 사실은 6박자잖아요. 그러면 6박자를 이해하기 쉽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으로 보자 이거죠. 그러면은 이 6박자에서 6박자라는 그 보법의 음악을 그 리듬 감각을 듣고 있으면서 살짝 다르게 해도 6박자를 받는 짝을 강조하는 그 느낌은 그대로 전달이 되면서 246을 밟든 따닥을 밟든 상관이 없는 거죠. 날아다녀도 상관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얼른 다르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한글을 배울 때 기, 역, 인쇄체로 정확한 글자를 배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마다 각자 다른 모양의 필기체가 나오는데 그 필기체가 다른 모양이 나왔다고 해서 알아보지 못하면은 다 소용이 없죠. 다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기본을 정확하게 안 배우고 그냥 막 배우다 보니까 기억을 써도 기억이라고 보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베이직 춤을 몸에 완전히 익힌 다음에 어떤 춤을 춰도 따닥을 춰도 246을 춰도 6박자라고 하는 개념의 리듬 박스, 리듬 느낌을 그대로 전달해 주면서 내 취향을 마음대로 갖고 노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리듬 댄스의 특징인 거거든요. 춤이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단지 양발을 써도 6박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단지 양발을 쓴다는 특징의 어떤 그 보법 자체가 취향에 따라서 바뀐 것이지 6박의 기준으로 없어지지 않았다. 쿵과 짝이 바뀌지도 않았다. 짝을 강조하면서 추는 것도 맞다. 단지 스텝이 많아지다 보니까 리듬이 조금 재워진 거는 맞다. 그러나 아까도 우리 그 서울에 사시는 분께서 전화를 주셨지만 춤을 참 오래 추신 분인데 제가 그런 말을 광자를 한 적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서로가 취향이 다르다고 해서 어느 날 신세대라고 해가지고 스텝으로 노는 발모가지 춤을 춘다고 합시다. 그 발모가지 춤을 춘다고 해서 옛날에 그 리듬 댄스 추는 거를 노인네 같은 춤이다. 리듬으로만 놀아서 무슨 재미냐라고 한다든지 또 옛날 고수의 어떤 리듬 감각을 알고 추시는 분들은 너희들은 또 왜 발모가지로 추느냐라든지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는 이런 것은 저열하다. 굉장히 저열하다. 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자 신세대 입장에서 보면은 나 잘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다. 우리 선배들 리듬으로 췄던 우리 부모님들이 있었고 선배들이 있었고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나 혼자서 잘난 건 아니다. 우리는 뿌리가 있다. 그 뿌리에 비록 나와는 다른 세대에 살았던 그분들의 취향이 나는 안 맞을지 지금 이 시대에 사는 나는 그 시대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분들의 노력이 있었고 그분들의 후광이 있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돼서 세월이 변하면서 지금의 예쁜 내 모습이 만들어진 거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은 스텝으로만 논다? 그 말도 틀린 말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 리듬, 왜냐면은 기본을 좀 갖추고 하면은 더 예쁘게 나올 텐데, 그러나 그걸 합리화시킬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다 같이 어울려 사는 문화다라고 해서 다 잘날 수는 없으니까. 그쵸? 다 잘날 수는 없잖아요. 뭐 좀 못 추는 사람도 있어야 잘 추는 사람이 좀 돋보이는 거고 그런 거니까 어차피 비방까지 할 것까지는 없다. 또 리듬, 고유의 어떤 리듬을 추신다는 분들은 과거의 구력과 경력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문화에 어차피 세상은 변해가는 거니까 변하지 않고 정체돼 있으면 그거는 죽은 사회예요. 죽은 관계예요. 모든 게. 정체돼 있다라는 거는 이미 죽은 시민이에요. 죽은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전돼 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발전하고 모든 나라가 다 발전하고 생활, 문화, 춤, 노래 모든 게 다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옛날 거 그대로 출 수는 없다. 기본은 있지만 그러나 그 기본이 지금 취향의 사람들이 스텝으로 발모가지로 논다고 해서 옛날처럼 너네들 그렇게 추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걔네들도 그 사람들도 신세대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색깔이 있는 거고 자기 인생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태어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뿌리채 흔들려서 완전히 짝춤이 아닌 다른 장르 춤을 만들어서 추는 건 아니잖아요. 단지 스텝을 좋아하는 그런 취향을 가졌을 뿐인 거죠. 그러나 우리 옛날에 춤 잘 췄던 사람들, 기본을 잘 갖췄던 사람들만큼 요구하지 마세요. 그거는 욕심이에요. 욕심이에요. 내 욕심이에요. 내 시대에 내가 굿세어라 금수나를 노래를 좋아했는데 지금 이제 막 소녀시대 막 이런 애들이 걸그룹 이런 애들이 부르는 노래 막 못마땅해 죽겠어. 니네들 굿세어라 금수나처럼 왜 노래 뭐 안 불러? 그렇게 불러야 진짜 노래야 라고 말해야 귀에 듣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아요 그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노래들이 그럼 자기 혼자 만들어서 탄생이 된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과거에 우리 가요사의 역사의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의 내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고수들은 제가 볼 때는 마음의 문을 좀 열고 새로운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마음 자세가 먼저 필요하고, 또 우리 고수분들은 나는 이해 안 되지만 신세대들이 스텝으로 노는 분들이 리듬으로만 노는 게 나는 노인네 춤 같고 좀 마음에 안 들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의 옛 모습이지. 나를 만들어준 은인들이지. 내가 지금의 내 모습이 있기까지에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제 말이 틀린가요? 아마 우리 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고 도도히 흘러가는 강물처럼 세월이 변해가면서 발전하고 업그레이드되고, 그래서 또 새로운 스타일의 스텝들이 나오는 거고, 새로운 스텝들이 나오면은 시대는 또 바뀌어간다고 인식을 해야 되고, 내가 지금 이 시대 사람과 어울려 놓으려면 마음의 문을 열고 옛날 것만을 고집하기 이전에 좀 해보려고 하는 노력하는 마음 자세도 필요하고, 또 신세대들은 내가 모르는 또 뭔가 있지 않을까? 우리 고수분들께서 얘기하는 그 리듬이라는 게 과연 뭔가, 베이직이라는 걸 좀 더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좀 더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치 않을까요? 그게 서로 어울리는 거 아닐까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는 거 아닐까요? 취미생활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취미생활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느 분야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그 분야에서 정말 노력하고 최고가 돼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참 멋있어 보이고 좋던데요. 저도 춤 못합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춤 잘 추지도 못하고, 그러나 마음은 긍정적이에요. 새로운 스텝이 나오면 아, 저것도 왜 만들어냈어, 또 배워야 돼 라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그거를 새로 나온 춤이지만 새로 나온 거를 내가 리듬을 요리하는 그 실력으로
옛날 분들이 훨씬 더 유리해요. 사실은 춤추는 데 있어서는. 왜냐? 마음만 연다면.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구력이 있기 때문에, 리듬을 이해하고 음악성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스텝도 금방 빨리, 처음에 물론 새로운 스텝이 나오면 처음에는 연습을 좀 해야 되겠죠. 보법도 연습해야 되고, 뭔가가 취향이 바뀌었으면은 옛날 그대로의 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남들보다 훨씬 빨리 받아들이고 훨씬 더 앞서갈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해요. 왜냐면은 음악을 아니까, 리듬을 요리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러나 또 신세대들은 또 그런 걸 모른다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어떻게 리듬 박스를 다 알고 음악을 다 이해하고 출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에는 물론 스텝으로만 노는 사람도 있고, 레벨이 또 지나다 보면은 또 새로운 거를 느끼고, 아, 내가 그동안 뭔가 좀 소홀했었나, 이 부분 좀 더 보충해야 되겠다 라고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세월이 지나다 보면 어느덧 또 그 사람도 어느 위치에서, 야, 너희들 또 그렇게 추는 거 아니야, 시대가 바뀌었다고 그렇게 노는 거 아니야 라고 한 말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돌고 돌면서 업그레이드 되고,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세상이 나를 위해서 멈춰 있지는 않기 때문에요. 제가 무슨 뭐 여러분들에게 뭐 인생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고방식을 제가 갖고 있는 거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어쩌면은 제 의견이 또 너무 혼자만의 생각일지도 모르죠. 그래서 제가 실시간 방송을 하는 거고, 전화도 받고 합니다. 아까 전화 주셨던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춤을 리듬 댄스 잘 추려면 금방 답이 나왔죠. 지금의 스텝을 아주 원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물론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스텝들을 습득하는데 심취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정말 해법은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공감하시는 분들은, 춤을 좀 하셨던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뭐냐면 진짜 춤을 잘 추는 방법은 너무 간단하거든요. 말은 간단해요. 근데 노력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기본 베이직에 반복을 하고 음악 듣는 연습을 열심히 하면서 계속 베이직을 밟다 보면은 음악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리듬 감각에 대해서 좀 더 나의 몸속에 리듬이 들어가는 모습을 스스로 느낄 겁니다. 그럴 때 똑같은 그 리듬 감각이 있는 상태에서 음악을 들을 줄 알면서 스텝을 밟아 나가는 거는, 똑같은 스텝을 연습을 해도 달라요. 모습이 다르고. 구력이라는 게 달래 구력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옛날 분들이 하는 분들이 다 똑같은 버퍼 나는 거는요. 제가 버퍼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방송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버퍼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에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의 컴퓨터가 버퍼가 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다 버퍼가 나요. 그런데 방송은 잘 나가고 있는데 저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잘 볼 수 있는 해상도를 방송을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아마 그 방송을 원활하게 잘 볼 수 있는데, 또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면서 이렇게 관리를 잘 안 했던 분들이나 어떤 그 파일들이, 누적되어 있는 파일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인터넷이 좀 느려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개인이 느려지는 분은 아마 컴퓨터를 껐다 키거나, 그 한 분만의 문제라면은 그분의 인터넷이나 그분의 어떤 그 컴퓨터에 그 오랫동안 켜놓은 그것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창을 다 내려버리고 컴퓨터를 다 꺼버리고 잠시 껐다가 다시 켜고 한번 연결을 해보면 또 원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방송은 일단 잘 나가네요. 하여튼 뭐 요즘에 그 음악을 66발에서 자꾸만 그 리듬이 뭐
리듬화되어 간다. 뭐 너무 쉽다. 쉬운 게 어딨어요. 쉽지 않습니다. 춤은 절대 쉽지 않아요. 쉬운 듯 보이지만 제대로 된 리듬 감각을 느끼기까지는 그렇게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세월이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66발은 정말 매력 있어요. 저는 그래요. 뭐 조용히 추는 사람도 있고 막 스텝을 좋아해서 역동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도 같이 있어줘야 서로가 같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너무 공격하지 맙시다. 진짜로요. 왜 리듬으로만 놀아? 춤은 점점 리듬으로만 노니까 사람이 없어. 이런 불만 갖지 말자니까요. 우리 리듬 댄스가 잘 되려면 누구든지 불만을 갖기보다 누구든지 나보다 못한다고 생각하기보다 배울 점 있구나, 참 좋구나, 잘하신다. 초보자한테도 배울 게 있고요. 또 고수한테 또 한마디 또 배울 수도 있는 거고. 나 혼자만 잘하는 건 다 잘하는 건 없어요. 다 여러 장점들을 뽑아서 내 거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발로만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뭐 양지루방님하고 포항이라고 그러셨어요. 포항에도 춤이 아주 많이 흥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이런 경향이 좀 있어요.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도 조금은 침체인 것처럼 보이는데 무도장 가면은 또 사람이 뭐 좀 없는 듯 보이기도 하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리듬 댄스는 예전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전화 주셨던 선배님들 그런 분들이 추셨을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지금은 한량한 거죠. 세상이 바뀌어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군대에 갔다 오시면 옛날에 33개월 근무하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36개월 근무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때 군대 생활하고 지금 생활하고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참 군대 편해졌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세상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 춤도 변해가고 있고 변해가야 또 발전이 되는 거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가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출 때 좀 약간의 침체기가 있다 하더라도 예전에 우리가 사람 없어서 정말 그때보다는 한량하다. 지금 그러니까 얼마 전에 따닥발 할 때가 좀 사람이 좀 많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얼마 전에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 이전 거를 바라보면 이제 비교를 할 때 어느 한 가지만을 딱 놓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지내온 역사와 팩트를 놓고 봤을 때 지금의 시대가 과연 이 리듬 댄스 사양길인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시연하시는 분들이나 원장님들이나 또 아니면은 우리 무도장에서 실제로 추시는 분들이 얼른 보면은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60대 뿐이다. 너무 나이들이 많이 들었다.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다 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옛날의 주역들 지금은 한참 고참 들이시겠죠? 그분들이 연세가 얼마 됐을까? 10년 전, 20년 전에 날렸던 그분들 지금 나이가 얼마나 되셨을 것 같아요? 아까 80년대 춤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분들 연세가 대략 70세 이상은 되셨을 겁니다. 그때 그분들이 40대거나 50대였거나 많으면은 50대 중반이었거나 후반이었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때 어떤 말이 돌았냐면 30년 전에 또는 20년 전에 늘 그런 말들은 있었으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춤은 사양길이다. 노인네들만 추는 춤이다. 그리고 젊은 사람은 안 들어올 것이다. 근데 지금에 와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10년이 지나서 20년이 지나서 사람은 바뀌고 새로 들어왔어도 그 시대에 그 사람이 또 그런 얘기를 또 할 거예요.
리듬 댄스는 사양길이다라고. 무도장이 점점 사람이 줄어듭니다. 라고. 근데 과거를 되돌려서 30년 전에 췄던 분들이 70대가 돼서 지금 시대를 바라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새로운 사람들이 안 들어왔다고 가정을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70대만 춤을 춰야죠. 아니면 사람마저도 줄어가지고 사람이 아예 거의 없다시피 해야 맞는 거죠. 근데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요. 다소 시기적으로 우한시의 그 코로나 전염병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떤 작은 어떤 영향들이 좀 있어서 다소 왔다리 갔다리 할 수는 있겠죠. 높아졌다 낮아졌다. 말하자면은 산이 있으면 들이 있는 거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으면 분명히 오르막이 다시 있게 마련인 것처럼 과거에 30대 50대들이 주류를 잃었던 그분들 이름을 날렸던 그분들이 지금에 와서 30년 40년이 지나서 70대가 되고 80대가 됐다면 지금 현역들은 누굴까요? 지금 현역들은 그 당시에 그분들이 춤을 췄던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리듬 댄스가 뭔지도 몰랐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나이가 20대 30대였던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40대 50대가 돼서 지금의 주역을 맡고 있을지 모르죠. 원장님들이나. 다시 그러면 이분들이 다시 10년 20년이 지나서 리듬 댄스는 여전히 계속할 것인데 다시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그러면은 우리 나이가 70대만 됐을 때 그때 가가지고 전부 다 70대밖에 없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그 말이 맞게 되는 거겠죠. 근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런 말들은 통계적으로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말이에요. 리듬 댄스는 노인네들만 추는 춤이다. 리듬 댄스는 사라져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 시연하시는 분들 보세요. 심지어는 40대도 있어요. 30대도 있어요. 진짜예요. 원장님들 젊으신 분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막내쌤님만 해도 참 젊고 춤 잘하시고 말이죠. 네? 안현희님 정말 지금 80입니까? 70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40대 50대 수준에서 지금 현역들이지 않습니까? 젊으신 분들 많아요. 네. 이분들이 다시 또 시간이 흘러가면 또 우리가 전혀 리듬 댄스 추지 않을 것 같은 40대 애들이라서 죄송합니다. 40대 분들 다시 또 시간이 흘러가면 어느새 또 리듬 댄스 원장님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그때 이제 구력이 생겨서 지금 노시는 분들이 스텝으로만 노시는 분들 또 구력이 생겨서 리듬 맛을 알고 리듬으로 놀아야 된다고 니네들 발목 가지고 놀지 마. 춤 그렇게 추는 거 아니야 라고 한마디 할 수도 있겠죠. 세월은 그렇게 돌고 도는 겁니다. 그래서 리듬 댄스 제가 보는 리듬 댄스는요 그 특징이 6박자 짝을 강조하는 임팩트를 주는 춤 짝의 체중 이동이 걸리고 중심 이동이 걸리는 춤 그리고 6박자를 다 듣고 추는 춤이지 중간에 생략한다는 거는 능숙해졌기 때문에 생략해도 상관없는 춤이 됐을 뿐인 것이지 따닥을 해도 상관이 없을 그럴 리듬 댄스가 됐을 뿐인 것이지 6박자의 개념은 그대로 갖고 간다. 6박자를 요리할 줄 아는 능력 리듬 댄스 베이직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을 때 따닥이 나와도 6박이 나와도 손이 안 맞는다 소리가 잘 안 나올 것이다. 춤을 잘 추려면 이라는 말을 네 원론적인 얘기를 제가 했고요. 지금은 이런 얘기조차도 어쩌면은 이런 얘기조차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취향들이 다 다르게 생각되고 또 같이 어울려 사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춤 저런 춤 다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에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기 이전에 기준 우리의 뿌리 근본 이것만큼은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정말 간단한 얘기죠. 춤을 잘 추면 베이직을 잘 춰야 된다. 베이직이 하기 싫죠. 사실 똑같은 거 반복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쉬운 거 아니거든요. 베이직을 제대로 익힌다는 게 뭐 그렇게 얼른 보면은 6개밖에 안 되는데 끝까지 거 누구는 못해. 나는 이 정도는 뭐 완전히 몸에 익은 것 같지만 10년 다르고 20년 다르고 30년 다르고 달라요. 예.
자기 수준에서 다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해도 끝이 없는 게 아마 우리 사교춤이나 이런 거하고는 좀 약간 좀 달라요. 해도 또 새로 느끼는 게 있고 10년 전에 5년 전에 2년 전에 췄던 춤 시연을 보면은 부끄럽고 숨고 싶고 저 영상 좀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 거고 그만큼 또 발전했다라는 얘기인 거고 왜냐하면 그만큼 느꼈다라는 얘기인 거고 깊이감이 많아졌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최고인 것 같지만 리듬으로 노시든 발모가지로 놀든 스텝으로 놀든 어떤 취향을 갖고 놀든 짝으로 놀면 다 짝춤이다. 그리고 누가 누구를 시기하고 비방할 단계가 아니다. 왜? 예술이니까. 일적으로 공장에 찍어낸 제품들은 하자가 생기면은 여기에 바늘질 하나 이거 들댔어. 춤도 그렇고. 예술학교에 우리가 학교에 진학을 할 때도 원리 원칙적인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이해력과 사고력과 표현력과 이런 것들이 가미가 돼서 점수를 주잖아요. 창의적인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남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나만의 어떤 춤사위는 내 고유의 춤사위는 베이직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아무리 춤이 새로 바뀌어도 리듬 댄스가 바뀔 일은 없다라는 점. 이런 말들 저 혼자서만 얘기하니까 너무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화 주셨을 때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양해를 구하는 거는 제가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보다 더 많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우리 선배님들, 우리 원장님들 많으실 거예요. 제가 단지 방송을 하기 때문에 앞장서서 얘기를 할 뿐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현실적으로 원장님을 하고 계신데 그 원론적인 거를 우리 매니아님들께서 춤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께서 마음이 또 급하시니까 빨리 스텝 하나 더 주세요. 안 주면 나 갑니다. 한 달 닦거든 스텝 몇 가지 딱 하면 또 돌아서서 가시고 이러는 입장인데 베이직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 얘기를 합니까?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방법은 있죠. 지금 요즘 추세가 동호인 추세로 많이 가잖아요. 동호회 서로 어울려서 함께 추는 무도장에 다소 사람이 없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춤이 뭐 자꾸만 한 가지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스텝이 많아지기 때문에 손이 안 맞기 때문에 나가기 싫다가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많이 있다. 제가 거기서 그 문제점들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다입니다. 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학원에서의 그 감각이 더 좋아요. 요즘에. 그래서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서로 아니까 인간관계 형성에 있어서 처음 만나서 호기심보다도 인간관계 형성에 있어서 더 대하기가 더 좋아서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동호회 문화가 좀 발전되다 보니까 동호회끼리 이렇게 모여서 어울리기 좋아하죠. 예전에는 카페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뭐 카페가 다 성행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카페 문화에서 서로가 만나고 모이고 시연도 하고 손도 잡아보고 서로 얼굴 지내고 전화 주고받고 잘 있었냐 잘 있다 이렇게 연계되어 가고 있었는데 카페 문화는 조금 주춤해진 반면에 물론 잘 되는 데는 여전히 잘 되고 있지만요. 대신에 학원 내에서의 동호회가 또 이렇게 발전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무도장에서의 다른 요소들도 플러스 돼가지고 무도장에 주춤하는 더군다나 또 우한시의 그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채팅창에서 같이 서로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서로의 의견을 또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의 계획은요. 지금 현재는 여기는 협소한 곳이라서 조금 더 넓게 인천 간석어고리 쪽에
스튜디오를 자그마하게 다시 꾸며서 만약에 전화만으로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강이 말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직접 보고 사람들에게 내가 좀 나의 지식과 노하우와 경력을 한번 좀 시원스럽게 한번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은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초대하기가 좀 약간은 좀 그래요. 그래서 언제든지 초대할 수 있는 게스트로 옆자리에 자리 하나를, 마이크 하나를 더 만들어서 소신을, 춤에 대한, 우리 리듬댄스에 대한 소신을, 의견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거 그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앞으로는 게스트를 모실 겁니다. 지금 당장은 못 모셨지만 초대도 할 거고요. 또 아니면 의견 주시는 분은 전화를 주시면, 전화번호 여기 있으니까요. 화면에 010-3749-1666 의견 공유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방송할 때마다 주제는 그날 방송할 때마다 주제를 제가 우리 리듬댄스에 관련된 이슈와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주제로 삼아서 2시간 방송을 이어져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의견에는 저는 의견을 공유하고 싶으니까 저 혼자만의 얘기는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아요. 그래서 채팅창도 만들어 놨고 전화도 공유를 해 놨고, 그래서 게스트로 또 오셔서 의견을 주실 분들은 언제든지 대환영입니다. 자, 계신 분들, 전진님은 혹시 제가 알고 있는 역곡의 전진 댄스학원 원장님 아니세요? 좀 인사 좀 드릴게요. 양지루방님 아까 포항 사신다고 얘기해 주셨고, 그 다음에 발로만님은 서울 구로 원투쓰리 근처에 계세요. 발로만 원장님은 얼마 전에 시연을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주 각광을 많이 보내주셨던 그런 분이세요. 네. 잘 아실 거예요. 영상 보면 금방 아니까요. 그 다음에 박헌규님 박헌규님, 제가 하는 말이 다 맞는다고는 얘기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박헌규님께서 또 혹시 주실 의견도 있으시잖아요. 언제든지 주시기 바라고, 수원에 계시는 해병대 땡벌님 지금 계세요? 애타게 불러봅니다. 해병대 땡벌님. 네, 땡벌님. 와, 좋아요, 구독 신청해 주세요. 와, 제가 할 말을 대신해 주셨어요. 장동수님, 네, 맞고요. 맞습니다. 댄스의 종합은 리듬이라 봅니다. 네, 맞아요. 너무나도 지당하신 말씀 주셨어요. 전진우님께서는 안산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그러면은 역곡의 전진 댄스 학원의 전진 원장님 아니세요? 안산에 또 동명이인이신가 보구나. 전진호님, 네, 반갑고요. 그 다음에 아돌프님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저보다도 더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신 분인데 또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복고풍이 다시 오듯 새로운 시인 따락발 출연. 네, 맞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ZMK, ZMF, ALDK. 이게 또 무슨 뜻일까? 대화명을 영문으로 쓰셨기 때문에, 네, 타자를 쳐보면 또 알 수도 있어요. 그쵸? ZMK 안 되네. 한글로 쓰신 건 아니네. ZMK ALDK님 신따닥발, 네, 좋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시연으로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네, 서창호님, 마산의 서창호님, 듣고 계신가요? 그리고 마산에 계신다고요. 이렇게 인사 주셨는데 제가
그냥 흘려드렸습니다. 멘트를 하다 보니까. 백정은님 오늘도 수고가 많으시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여전히 춤스타콩 사랑해주시고 리듬 댄스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얘기겠죠. 관심이 많다는 얘기일 것이고요. 김봉규님 너무 상업적이네요. 아까 네, 제가 이 글 봤어요. 상업적이기도 하면서 홍보적이기도 하면서 정보이기도 하면서 그렇죠. 텐션 리듬님 네, 고맙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방송을 보다가 전화로 대화를 하고 싶어요. 전화 주시지 그랬어요. 가능한가요? 네, 아까 전화 주셨던 분이 텐션 리듬님이시구나.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임후봉님 제가 인사 못 드렸고요. 막내쌤님도 여전히 듣고 계세요. 부산에. 안현희님 듣고 계시죠? 새알림 없음. 새로운 알림이 없다는 얘기겠죠? 새알림 없음님 고맙습니다. 사상택기님 아까 제가 틀었던 음악이 뭐였냐면 이게 마치 서부양에 나오는 음악 같다고 말씀을 주셨던데 엄밀히 따지면은 우리 전진님이 말씀하신 말이 맞아요. 오늘 주제도 맞는 말이고요. 정말 리듬 댄스를 잘 추려면 시대에 맞게 스텝을 멋있게 추는 것도 좋기는 한데 그보다 현실에는 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적을지는 모르지만 조금만 더 리듬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려고 하고 고수분들이 왜 발모가지로만 추느냐라는 걸 너무 싫어하지는 마시고 한 번쯤 기본이라는 거에 대해서 리듬의 맛을 좀 살리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전진님 말씀대로 스텝만 가지고 카운트 딱 매겨서 오로지 그 스텝만 밟는 것보다는 융통성 있게 약간은 딱딱 맞추는 것보다는 맞춤춤보다는 그러니까 맞춤춤 맞춘 사람끼리만 놀게 되는 경향이 생기잖아요. 요리를 하면서 약간 리듬을 갖고 기본을 갖고 융통성 있게 놀다 보면 얼마든지 정확하게 맞지는 않더라도 맞춰 나가려고 하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리듬 오늘 춤을 잘 추려면 진짜 주제는 리듬 댄스 정말 잘 추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이직이 잘 되어 있으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될 부분인데 리듬을 탈 줄 알고 음악을 요리하지. 그런데 그게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당장 내가 당장 나가서 인라인에서 노는데 스텝을 멋있게 구사하는 것보다는 초보자처럼 처음에는 연습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리듬 감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싫은 거죠. 사람들이. 마음은 급하고 빨리 잘 추고 싶고 빨리 나가서 스텝 탁탁 구사하는 그게 멋있어 보이고 하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멋있으니까. 그리고 시대 사람들이 그런 걸 또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제 속에 있는 말을 좀 드리는 거예요. 정말 베이직의 맛을 정확하게 왜냐하면 베이직이 전국적으로 공통되어 있으니까 리듬 댄스의 기본이니까 기준점을 잡아서 그 기준을 잘 요리를 하면 따닥발도 66발도 새로운 스텝들도 다른 사람을 만나도 융통성 있게 그렇게 손이 어긋나면서 못 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재미있게 리듬을 전해주면서 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베이직대로만 노르라는 게 아니라 베이직을 완전히 내가 이해를 하고 몸에 익히면 그 다음부터는 자유롭게 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한다는 게 저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전진님 말씀이 전적으로 저는 공감합니다. 리듬춤으로 열심히 6박자의 개념을 익히고 리듬 감각을 익히고 나면은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고 더 그냥 스텝으로만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예쁜 스텝을 만들어낼 수 있고 오히려 어쩌면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춤을 와 멋있다라고 하기 이전에 내가 하다 보니까 나오는 춤을 남들이 보고 와 그 스텝
좀 가르쳐 주세요. 좀 새로운 스텝인 것 같은데 멋있습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우리 원장님들이 달래 스텝을 뭐 만들어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춤을 잘하고 기본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스텝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스텝들을 루틴화시키고 제품화시키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니까. 어느 날 시연을 했는데 내가 춤을 요리를 하면서 췄어요. 그랬더니 그 춤 멋있다고 스텝 그거 진짜 잘하셨다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줘요. 그러면은 그거를 또 가르쳐달라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게 그래서 상품이 되는 거거든요. 춤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 춤이 바뀌는 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스텝이 많아지는 거는 참고하고 내가 춤 잘 추는 그 모습을 표현하는 루틴에 있어서 적용시키는 게 많아지면 나는 무기를 많이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춤을 잘 출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베이직 속에 정말 감동적이고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숨어져 있다라는 사실. 베이직은 육박자의 특징을 잘 이해하는 데 비롯되고 육박자의 리듬 감각을 내 몸에 잘 익히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게 베이직이다. 육박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춤을 생략하고 개성 있게 어느 부분 어떤 보법을 쓰더라도 육박자 안에서 내가 요리를 하는 것일 뿐이지 이사륙이라고 해서 짝만 가지고 노는 것은 절대 아니다. 육박자다. 또 따닥을 하면서 어느 일정 부분을 쿵을 생략을 하거나 하는 것은 리듬 감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생략할 수 있는 것이지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부분. 그래서 5에서 끝나거나 4에서 끝나고 끊어줬다고 해서 4에서 딱 1, 2, 3, 4, 5, 6을 봤을 때 6 하나 둘 셋 에서 더 이상 안 밟을 때 그거는 끊어치기를 하고, 요즘 춤을 잘 추는 사람들이 끊어치기를 하고 음악을 잡고 가고 하는 것은 그 6박자를 안 들어서가 아니라 없애버린 것이 아니고 다 듣고 있으면서 모션을 준 거죠. 묘미를 좀 살렸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 춤은 6박자의 요리다. 6박자의 패턴을 그러면 완벽하게 익히고 나야 그런 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음악을 조합하는 능력들이 나도 모르게 어느 부분에서 생략하고 어느 부분을 건너뛰고 어느 부분을 따닥을 치고 어느 부분은 음악을 잡아주고 어느 부분은 음악을 끊어주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스텝들이 나와주는데 그걸 보고 새로운 춤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음악을 가지고 놀 줄 아는 능력,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되는 거죠. 많은 그 연주자들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게 바로 베이직 속에 숨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춤이 자꾸 바뀐다, 안 맞는다 라고 얘기할 때는 아까도 누차 강조해서 얘기하는 얘기인데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 어울려서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부족한 사람도 있는 거고 다 어울려 사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춤을 좀 더 깊이 있게 정말 리듬 댄스답게 잘 해보려고 한다면 선생님들이 잘 추는 스텝들의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거를 익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리듬 감각이 생겨납니다. 처음부터 무조건 누가 기본을 완전히 익히세요 라고 하기 이전에 카운터대로 스텝을 막 반복하고 스텝을 외우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 자세 속에서 나도 모르게 리듬 감각이 생겨나는 것인데,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또 왜 리듬으로 안 추냐라고 뭐라 할 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레벨이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 그 사람이 취향인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정작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베이직 속의 모든 아름다움이, 춤의 감동적인 부분이 숨어있다. 나의 개성 예술적인 측면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그래서 베이직을, 음악을 많이 6박자의 개념을, 패턴을 계속 들으면서 짝을 강조하는 거를 짝, 쿵, 짝, 짝, 짝 하고
해상도를 느끼는 거죠. 해상도라는 게 뭐냐면 말하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징검다리가 있는데 한꺼번에 휙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베이직을 말하는 거예요. 베이직을 말하는데 우리는 6개 중에 짝을 강조했으니까 짝이 강조된 건 맞죠. 짝, 짝, 짝 하고 이렇게 강조된 것은 맞는데 그 패턴을 계속 들으면서 짝을 강조하는 짝의 임팩트를 주는 느낌, 리듬 감각을 익히라는 거죠. 그러면은 죽이고 살리고 해도 보법을 달리하고 따닥 스타일을 해도 어떤 양발을 쓰는 스텝을 하더라도 그 리듬 감각이 몸에 배어 있다 보면 아무리 발을 죽이고 끊어치기를 하고 잡고 가고 묘미를 살려도 개성은 살아나고 베이직은 정확하고 베이직이 정확하면 어떤 춤이 나와도 두렵지 않고 스텝이 많이 나오고 춤이 바뀐 거라고 생각되지 않고 내내 6박자의 리듬 댄스는 계속 같이 가는데 그거를 내가 요리하는 능력이 훨씬 더 노련해졌다. 구력이 엄청나게, 리듬 감각이 엄청나게 좋아졌다. 전지님이 말씀한 게 바로 그거거든요. 리듬 감각을 익히면은 새로운 춤에 대한 두려움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보법이 나오면 언제든지 다시 익히고 싶으면 아무리 고수라고 해도 저절로 세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법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러나 조금만 더 연습을 한다면 처음 접하시는 분보다 훨씬 더 리듬 감각으로 빨리 습득을 해서 내 거화시킬 수 있고 더 예쁘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구력을 가지신 분들, 리듬 기본이 잘 돼 있는 분이, 이게 바로 리듬 댄스를 잘 추는 춤이 아닐까, 제 의견인데요. 다른 의견 주시고 싶은 분들도 아마 있으면 다음 기회에,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전화 받기도 좀 그렇고요. 이어폰이 빠졌네요. 이어폰이 빠지면은 제 목소리를 제가 못 듣습니다. 왜냐면은 방송으로 나가는 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도 뭐 춤에 대한, 제가 뭐 춤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베이직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거는 뭐 상식이나 이런 것이지 제가 춤을 잘 춰서가 아니라, 그렇죠.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유치원생도 마찬가지고, 어리면 어릴수록 다른 걸 다 잊고 기본에 먼저 충실하다 보면 나중에 필기체도 정확한 필기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쓰다가 보면은 나만의 시간이 흘러가고 자꾸만 쓰다 보면은 나만의 글씨체가 나오는데, 예쁜 모습이 나오는데 그 글씨를 남들이 못 알아보면 소용이 없겠죠. 베이직을 갖고 있으면서 베이직을 그대로 전해주지 못하고 나만의 춤을 6박자를 가지고 막 스텝만 가지고 한다면은 리듬 감각이 잘 전해지지 않겠죠. 리듬 감각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베이직이기 때문에 그 느낌을 갖고 있으면서 예술성을 표현하는, 음악을 죽이고 살리고 요리를 하는, 그게 정말 잘 추는 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혹시라도 제 의견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의견을 주신 분들은 또 다음 주에 목요일날, 금요일날 밤 10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창에 있었던 사람들이 의문점을 가진 주제, 아니면은 요즘 핫한 어떤 리듬 댄스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주제로 삼고 다음 주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셨던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를 아시는 많은 분들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모르시는 분들도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요. 창 안에서 서로 인사 나누고, 어쩌면 듣다가 주무실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12시가 다 됐어요. 58분입니다. 제 방송은 12시에 마칩니다. 그래서 계속
댓글을 주셨던 분은 주무시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백정은님, 박형규님, 해병대 땡벌님, 안현희님, 전진우님, 네, ZMFALDK님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다, 그리고 그 위에 안현희님도 감사드리고요. 발로만 원장님, 네, 모두 다 반갑고요. 오늘 주제 넘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저의 혼자만의 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실시간 방송이니까 언제든지 의견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채팅으로, 전화로, 또 출연으로, 게스트 출연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의 의견, 제가 틀리면 틀렸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다른 의견들도 간절히 필요합니다. 모두 다 오늘 수고하셨고, 이제 밤이 많이 깊었어요. 편안하게 주무시고,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저는 행복했습니다.